제가 지금 2년째 법사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목도한 것은 바로 법치 유린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미명하에 이루어진 권력수사 무력화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수사를 보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것도 결국은 중간에서 스탑이 됐고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것은 거의 그냥 증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것도 중간에서 지금 스탑이 됐고요. 오늘 또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산자 통일부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런 것이 지금 다 이제서야 수사가 진행되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장동의 실체다, 대장동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수사가 아직까지도 소환조차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범들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50억 클럽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에 몇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밝혀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또한 권력을 참탈한 이러한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검찰 개혁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게 안 되는 것만큼이나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러면 제도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겠어요?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독직폭행까지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그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 후반에 봤듯이 저희들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정말 전가의 보도였는데요. 당선인도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검찰 수사를 독립된 환경에서 검사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쳐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게 법에 맞고 한다면 그게 정권의 유불리랑 관계없이 인사에서 이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법사위에서 본 그 검찰의 인사는 정상적이지가 않았어요. 권력 수사를 하는 사람은 지금 좌천이 됐고요. 또 권력 수사를 뭉개는 사람이 오히려 영전을 하는 희한한 결과를 제가 2년 동안 봤습니다. 그런 평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제 검사장 인사를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 검사 인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편을 든다고 해서 영전을 하고 또 상대편을 짓밟는다고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내 편을 오히려 더 반대라고 해서 좌천하는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제대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물어볼 건 많습니다만 다음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